중국 시진핑 주석의 가장 핵심적 정책이면서 이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이념이었던 공동부유가 이 중국 사회를 공동 빈곤으로 이끌었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은 물론이고 이 시진핑 주석의 집권 명분이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흔들리는 시진핑 정권의 이면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니혼게이제 신문은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핵심 정책 기조로 공동부유, 그러니까 같이 잘 살자, 이 공동부유를 내걸었지만 지난해까지 중국의 도시 간 빈부격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중국의 국가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도심 지역의 상위 20%의 가구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하위 20%에 비해서 6.3배가 많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통계치가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에 가장 큰 격차라는 점입니다. 2015년만 해도 중국 도심 지역의 가처분 소득 격차는 5.3배였는데 8년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는 결국 시진핑 집권 이후에 해가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걸었다는 것으로 이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혼게이제는 이어서 가처분 소득의 증가 추이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그러면서 지난해 상위 20%의 가처분 소득 평균치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반면에 하위 20%는 1.3%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소득이 적은 집단일수록 전년에 비해서 벌어들인 가처분 소득의 증가 추이가 더 적었다 하는 걸 뜻합니다.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이 도심 외 농촌 지역의 경우에 빈부의 격차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지난해 농촌 지역의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 가구의 1인당 가처분 소득 격차는 9.2배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 중국의 소득 격차는 해외와 비교해서도 두드러집니다. 스위스의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에 따르면 중국 내 소득 기준 상위 1% 계층의 부의 독점률은 31.1%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함께 비교 대상에 올랐던 주요 14개 국가 가운데 11개 국가는 부의 독점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이 14개 국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공동부유 정책이 시진핑 사상의 핵심이자 지난 집권 10년간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시진핑 3개도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자 추구해야 될 근본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그동안에 이 시진핑의 공동부유에 대한 내부 비판이 일면서 슬쩍 걷어들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에서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이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의 정책 철회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의 끈을 버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론지인 치우스는 지난 8월 15일 발간된 2023년 16호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월 신임 당 중앙위원하고 후보위원, 성당서기, 성장,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설문을 공개했는데요. 시 주석은 이 연설에서 공동부유는 장기적 사명이며 중국 부흥을 위해서 인내심과 회복력이 중요하다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치우스에 게재된 이 시진핑 주석의 글이 주목받는 것은 이 매체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여론을 주도하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우스의 시진핑 글이 게시되었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바로 이 논지를 추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사상을 받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카드를 꺼내든 건 지난 2021년 8월 17일 당 중앙재정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입니다. 시 주석은 이때 공동부유를 전체 인민의 정신과 물질 생활이 모두 부유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소수만 부유하거나 똑같이 분배하는 평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촉진해 가야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이 시장 경제 발전에 집중해온 이 기존의 정책과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 사실상의 중국식 사회주의로 좌클릭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세계 언론들은 청년층과 빈곤층의 저항에 부딪힌 중국 공산당이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정책을 버리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빈부격차가 앞으로 해소될 가능성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선 중국 기업들의 과다한 채무 문제가 소득 격차를 벌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들이 리파이낸싱으로 경영난을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에게 돈을 내준 금융자산가들하고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이 좀비 기업들의 증가가 중국 내 빈부격차를 더욱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는 공동부의 실패를 부채질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공동부의 실패는 시진핑의 전적인 책임이자 이를 이념화하면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중국 공산당의 집권 명분까지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빈부격차의 확대는 공동부유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고, 이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제창했던 이 덩샤오핑 이래 추진해왔던 선부론, 그러니까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다음에 이를 확산한다는 이 선부론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의 수혜를 전 국민이 공유하자는 공부론을 지창했던 시진핑의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확대될수록 공산당 정권의 비판의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니온 게이자이는 민간 기업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을 취할 경우에 정작 중요한 경제 성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서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불안은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불거지는 게 시진핑 책임론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시진핑과 지도부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라는 서방의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외부 세력이 중국 경제를 흔들 목적으로 불리한 경제 지표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시진핑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겁니다. 리창총이도 지난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올해 들어서 중국 경제가 지속해서 회복되고 있고 전반적인 회복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수출, 내수, 실업률 같은 각종 경제 지표가 일제히 위기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지만 당국의 경제 회복 총력전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자신감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는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빈부격차라도 완화시키는 정책이 제대로 들어맞았더라면 공동부유를 위해서 경제성장 측면에서 약간의 희생이 필요했다라고 강변할 수 있겠지만 경제도 위기에다가 빈부격차마저 더욱 악화됐다는 성적표는 시진핑의 책임론에 중국 공산당의 퇴출 필요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지난 1일 시진핑의 딜레마에 대한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시진핑은 아마도 1959년부터 1961년까지의 대약진 기근 이후에 마오쩌둥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 재앙으로 이 마오쩌둥의 신뢰도가 무너진 이후에 한 발 물러나서 실용주의자들에게 경제정책 결정을 맡게 했습니다. 그러나 곧 마오쩌둥은 이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후의 경제 회복으로 인해서 실용주의자들의 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오는 이 정치적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서 1966년 이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시 주석의 또 다른 우려는 당이 지금 경제에 대해서 유턴할 경우에 자신의 기록이 암묵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생산의 약 60%, 일자리 창출의 90% 차지하는 민간 부분의 이 동물적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 완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차별 정책의 종식, 소비 중심의 경기 부양책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국진민퇴 당연히 폐기돼야 되겠죠. 시진핑 주석의 안보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최근 조치들, 예를 들면 외국 컨설팅 업체에 대한 단속과 새로운 스파이 방지 캠페인은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단돼야 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긴장을 더욱 완화한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정책 조정은 당의 우월성에 대한 시 주석의 깊은 이념적 신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오늘날의 경제 수령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결국 높은 실업률과 기회 부족으로 인한 사회 불안이 확산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제 침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특혜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체제 내부의 엘리트들조차도 불만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했을 때 그는 빈곤한 국가, 충격에 빠진 당, 완전히 불신받는 공식 이데올로기를 남겼습니다. 후임자인 덩샤오핑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마오쩌둥의 유산을 해체해버렸고 이로 인해서 마오쩌둥은 실패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바로 그 마오쩌둥의 실패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에 쫓겨났던 리커창 전 총리가 퇴임 5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인민들은 그의 모습에 환호를 했습니다. 리커창의 이런 공개 행보가 중국의 정치 상황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었을까요?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와이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